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인 2세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34명이나 연방 하원이 있는 히스패닉계 후보들은 나름대로 기성 정치 기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로버트 리안 후보는 한인과 한국인을 대변할 수 있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한인 유권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막강하고 오늘 한인이 모두 투표를 하면 Mr. An goes to Washington 꿈은 이루어집니다. 잠시 뒤에 로버트 리안 후보 만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주 전체를 서류 미비자 보호구역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에서 병력이 있는 사람을 보험회사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다시 무효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비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백인과 시골 미국인 사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보잉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란에 60대의 비행기를 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소환했던 주한 일본 대사를 다시 한국에 보내기로 한 데 대한 미국 언론의 시각이 다릅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한 선생님이 학생 모두에게 자전거를 갖게 하는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34지구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이라면 투표를 시작하신 지가 지금 2시간 됐고 저는 새벽부터 오늘의 미국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하나의 흐름으로 저의 집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됐는데 하나는 오늘 아침에 첼시 클린턴이 인터뷰를 하더군요. 아침 모닝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찰리 로즈가 이제 질문을 하기를 첼시 클린턴이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말도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하니까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의 가능성, 본인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텔레비전을 보면서 느끼기에 왜 미국은 아직도 클린턴 가문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까? 소수 인종은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것일까? 더군다나 오늘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굉장히 한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보궐선거를 치르는 날에 언젠가는 한인도 대통령이 돼야지 되겠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민 오셔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가지를 했고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흑백 신문에서 컬러 신문으로 신문을 만들면서 오늘 아침에 본 그 사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슬프기도 한 사진이었습니다. 역시 소수인종과 관련이 된 너무나도 예쁜 사진인데 그 스토리는 오늘의 미국 끝날 때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로버트 리안 후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인구가 3억 2,400만 명입니다. 한인이 센서스로는 170만 명이지만 2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라티노는 5,600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17.6%가 됩니다. 지금 연방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히스패닉계가 34명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없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 100명 가운데서 히스패닉계 상원 의원이 연방입니다. 4명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없습니다. 34지구는 물론 라티노 인구가 거의 70% 정도는 되지만 미국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여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재원으로도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헤드쿼터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입니다. 34지구가 코리아타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4지구에서
아무리 그 라티노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그 이제는 뭐 늦었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번 인터뷰에서 들어보셨지만 로버트 리 안 후보가 스페니쉬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2세로서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되면은 그 라티노들과도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로버트 리 안 후보 나와 계십니다. 투표하셨어요? 아침에? 저는 주말에 했습니다. 조기 투표.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파란색을 쓰고 계시네요. 네, 투표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투표를 했습니다. 저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 그 하면서 시작하면서 약간 떨렸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세요? 아니 어저께는 좀 떨렸죠. 근데 오늘은 기분 좋게 일어났고 네. 아침부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 4시 반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5시부터 네. 모여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투표장에 가기 힘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뭐 투표장에 모셔다도 드리고 하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새벽부터 그 노트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 폴링 장소하고 네. 그리고 오늘 투표 하게끔 오늘 리마인더 노티스 우리가 네. 집집별로 우리가 이제 그 도어행어라고 해요. 네. 그 문에다가 달았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유권자마다 투표하는 장소가 다르니까 네, 그런 네.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네요. 네. 자, 이제 어쨌든 그 코리아타운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너럴 일렉션 만약에 오늘 50% 이상을 어느 후보가 받으면은 뭐 6월 6일에 선거 필요 없지만 너무나 후보가 23명이나 돼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제너럴 일렉션 본선에 가려면은 몇 표 정도는 그 받아야지 됩니까?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거는 우리 한인들한테 달렸고 또 우리 그 투표율한테 달렸어요. 그 주류사회 표가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 한인으로서는 더 많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근데 대강 오늘 한 6천에서 7천 표를 우리가 더 찍을 수가 있으면은 아주 좋은 포지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에서 여러분께서 투표해 주신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많게?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 왜 이 로버트 리 안에게 투표를 해야지 됩니다. 특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해서는요. 물론 다른 그 유권자들에게는 또 다른 이슈를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왜 코리안 아메리칸이 로버트 리 안 후보에게 투표해야지 됩니까? 마지막 선거 유세세요? 네, 일단은 한인으로서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인 사회가 그동안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동포분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정치력 신장이 아직도 많이 딸립니다. 올해가 또 특별히 4.29 폭동의 25주기라고 네, 맞습니다. 25주기 맞습니다. 25주기죠. 네. 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2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력으로 봤을 때는 정치력 신장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려면은 앞으로는 정치력 신장부터 키워야 됩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제도 다시 체크업하면서 지미 고메즈 같은 후보는 그 하비에르 바세라 24년이나 이 지역에서 하원 의원을 한 네. 그런 그 지금 검찰총장이 지지를 하고 에릭 가셀이 시장도 지지하고 민주당 협회, 노조 뭐 환경그룹 또 그 세라 헤르난데스라는 또 다른 라티나는 뭐 젊은 민주당 또 다른 뭐 마리아 가빌이라는 후보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지지를 하고 리처드 리오든 전 시장도 또 다른 사람을 지지를 하고 로버트 리안 후보는 한인 후보들이 정말 그 밀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이 캠페인하면서 이런 그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돌스먼트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어렵거나 좀 외로웠던 feel lonely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뭐 그런 면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웃사이더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인사이더들은 당연히 그 에스타블리시먼트 지지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시스템이 그래요. 네. 네.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또 네. 그런 사람을 뽑으면
또 프레쉬 에어 같은 것은 좀 들어가기 힘든 거고요. 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프로페셔널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또 저도 사업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이카노미하고 잡스에 대해서 좀 더 언더스탠딩이 더 많고 그리고 조금 더 프레시하고 인디펜던트한 마인드가 있죠. 네. 그리고 누구한테 그동안 뭐 도움 받은 것이 없으니까 give and take 한 것도 없으니까 기부해야지 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미 고메즈 같은 경우는 그 도네이션 리스트를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슈퍼팩이나 이제 유니언 네. 노조라고 하죠. 네. 그런 돈이 많이 들어오고 거의 답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네이션 한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미 고메즈 같은 후보는 첫날부터 단성이 되면 첫날부터 페이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뭔가 제대로 갚아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우리 그 주민들의 위해서 일을 못 하게 되죠. 네. 자, 로버트 리 안 후보. 오늘 여러분들 34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이 오늘 이제 이겨서 이제 뭐 라티노 가운데서는 지미 고메즈가 뭐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요. 지미 고메즈와 함께 6월 달에 본선거에 제너럴 일렉션에 나간다 할 때 우리가 정말 연방 하원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지금 바쁘신 분들이 또 투표하러 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른 인종들에게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얼마나 다른 인종의 서포트를 받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네. 특히 연방 하원 의원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되고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저도 물론이고. 근데 이제 주류사회 표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그동안 일을 주류사회 쪽에서 많이 하고 봉사도 주류사회 쪽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라인드가 있고 현재로서는 유태인 커뮤니티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우리 한인표 또 동양표를 우리가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요. 그 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백인표하고 이번 라티노표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라티노는 투표율이 좀 낮으니까는요. 네, 투표율이 굉장히. 낮이고요. 네. 고메즈 같은 경우는 멕시칸 아메리칸이에요. 네. 근데 라티노 인구는 멕시칸뿐이 아니고 센트럴 아메리카,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 또 엘살바도르 주민도 많고 네. 또 남미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라티노라고 다 똑같은 그 인구는 아닙니다. 네, 일부 뭐 라티노 히스패닉 사이에서도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굉장히 서로 싸우고 그렇죠. 나 그 나라 사람 아니야 네. 하잖아요. 네. 특히 예를 들면 멕시코하고 엘살바도르하고 엘살바도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권자를 뭐 백인 그 히스패닉이나 라티노가 아닌 그런 백인도 한 10% 되고 아시안이 16.3% 되고 흑인이 제일 작아서 한 4% 되고 라티노가 뭐 한 50% 된다고 하고 이 정도가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투표 요령이기 때문에 투표 요령을 제가 로버트 리안 후보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우리 그 홍보를 담당하는 캠페인 매니저 그 홍연아 매니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일단 34지구 어딘지 다시 한번 자세히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유권자 등록만 했으면 투표장만 가면은 투표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권자 등록하신 분, 그러니까 아무 장소랑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집에서 가까운데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걸 모르시면은 저희 오피스에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정확히 어디에 가야 되는 거를 인포메이션 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 오피스 전화번호부터 주셔야 되겠네요. 네, 전화번호가 323-285-1246이에요. 323-285-1246 그리고 34지구 내가 선거해야지 되는가 투표용지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샘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께 좀 천천히 그 지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34지구는요. 여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인타운, 그리고 차이나타운, 리틀 토키오, 히스토릭 필리피노 타운, 할리우드, 행콕 파크, 다운타운, 이글 록, 보일 하이츠, 시티 테라스, 에코 파크,
El Sereno, Glassell Park, Highland Park, Lincoln Heights, Mount Washington, Montecito Heights, 그리고 웨스트레이크 피코 유니언이에요. 네, 지금 아주 유창한 발음으로 모네시노 하이츠를 얘기하셨는데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 비아 마리솔입니다. 하일랜드 파크랑 붙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밖에 자신의 투표장에 가야지 되지만 만약에 내가 투표장을 잘못 왔어요. 그리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고치고 그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익스큐즈 되나요? 보통 땐 되던데요. 네, 근데 그게 되긴 되는데요. 네. 될 수 있으면 꼭 자기 폴링 로케이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투표를 하면은 그게 정식 투표인데 하지만 자기가 designated 된 투표 장소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가면은 그게 provisional ballot이라고 그게 좀 이렇게 정확히 카운트되지 않고 그게 나중에 카운트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기 폴링 로케이션을 꼭 가는 게 중요해요. 네, 로버트 리한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쭉 캠페인을 짧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열심히. 네네. 그 쭉 캠페인 하면서 지난 그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주말에 유권자들이 오셔서 투표도 하고 하셨는데 그 유권자 가운데서 가장 나 그 유권자는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난다 하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꼭 그 투표를 하겠다고 오셔서 어떤 분들은 특히 그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2시간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거를 2시간 기다려서 투표한 게 너무 참 감동이 받아요. 제가 후보로서.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어떤 분들은 매일 오셔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열정 갖고 일을 하는 거 보고 저는 너무너무 매일매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투표하시는 그 나이 드신 분은 왜 2시간, 3시간이나 기다려서 투표를 내가 꼭 해야지 되겠다. 왜 그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일단은 꼭 한인 연방하원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분들은 이제 대한민국하고 이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는 또 북한 핵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한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하나도 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19명 가운데 본선에 갈 만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민주당이고 이슈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당선 일단 예비선거 당선 인터뷰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 한인들과 한인 유권자와 또 한인 유권자와 일을 함께하는 또 한인 유권자가 다른 친구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34지구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주세요. 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 LA뿐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류사회 미디어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인터뷰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특히 한인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출마를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는 우리 캠페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당연히 라티노 자리라고 했는데 2주부터는 우리 캠페인을 관심 갖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 한인표 때문에 그랬어요. 한인표가 지금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는 인구를 봤을 때는 한 6%밖에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주류사회에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류사회 커뮤니티에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 당선이 되더라도 한인타운에서 몇 %의 표가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하실 때도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치인들이 우리 투표율을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지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딴 정치인들이 앞으로 더 집중을 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더 잘 해드립니다. 네, 로버트 리안 34지구 하원 의원 후보였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19분이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표소는 뭐 인터넷 웹사이트 가시는 것보다도 323 285에 몇 번이라고 하셨죠?
1246이요. 네, 지금 한국말로 이 캠페인 그에서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이제 같은 경우는 LA 보트 뭐였죠? 웹사이트에서 선거 주소 알아본 네. LAvote.net. .net 하고 슬래시하고 로케이터를 찍어야 되지 않나요? LAvote.net으로 들어가면요. 거기 맨 밑에 보면은 폴 로케이션 찾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찍으면은 곧바로 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랭귀지라고 해서 랭귀지라는 맨 위에 왼쪽에 보면 표시가 있는데 거기서 딱 그 클릭하면 한국말로 원하시면 한국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혼돈되는 게 하우스하고 무슨 넘버든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우스라고 써 있는 게 영어로는 그 아무튼 주소하고 길이랑 길에 뭐 에비뉴 이런 건 쓰지 말라고 돼 있던데요. 쓰지 말고 집 번호하고 길 이름 이렇게만 그 두 줄로 쓰게 돼 있더군요. 네. 근데 이제 힘드신 분들은 우리 오피스로 전화하셔서 네. 우리가 다 모든 저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화해 주시면 우리가 폴 장소도 찾아드리고 모든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23-285-1246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결과 좋은 결과 당연히 나올 것으로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미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모든 그 인간의 경기라는 것은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뭐 꿈이 내 앞에 와주잖아요. 지금 야구 시즌 시작이 됐는데 어제 워싱턴 DC에서도 그 야구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전통과 많이 그 다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러한 결과가 좋게 가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올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워싱턴 내셔널즈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시구를 대통령이 하거든요. 워싱턴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경기장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된다. 임피치 트럼프라는 그 배너가 아주 그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어제 아마 대통령이 갔으면 그거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트위터는 많이 예전보다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완전히 그 새로운 인물이 되면서 달라진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어제 그 이집트의 앱델 파타 LCC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이집트의 대통령은 미국에 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너무나 국가를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백악관에서 이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서 시시 대통령 나는 너무나 지지한다. 앞으로 테러와 우리가 싸울 때 시시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고 정말로 대단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단히 강하게, 대단히 진지하게 이 이집트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보면 알죠. 특히 이제 한국은 체육관 선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그 이집트 컨트롤 말하자면 장악력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합니다. 2014년도에 96.91%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독재죠. 독재 투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이 이집트의 대통령이 백악관 오기 전에 와서는 안 된다고 시위를 많이 했어요. 마치 영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영국 방문을 허용하기는 해도 우리의 전통인 그 왕실에 오게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그 대통령이 일종의 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34지구 선거와도 연관돼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이민자가 너무나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민 행정 명령으로 돼 있고 여러 주에서 연방 정부를 고소하거나 아니면 집행 그 정지 명령을 내린 이민 여행 그 명령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뭐 각 로컬이라든가 주정부의 경찰력이
이민 세관국과 서류 미비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교환을 해야지 된다던가 그런 것을 캘리포니아주는 하지 않겠다 하는 안을 어제 상원에서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보호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Sanctuary State, 시가 아니라 Sanctuary State라고 해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 연방 정부 그 조사하고 뭐 추방하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협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각 주와 카운티와 시마다 어떠한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고 또 그들이 어떤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경제에 너무 큰 원동력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또 민주사회에서는 가족이 떨어져야지 되는 이런 뭐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협조를 연방정부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제 지금 통과시켜서요. 오히려 트럼프 그 연방 정부의 지시를 따르면 더 그 도시와 주 정부의 안전이 위험해진다. 이민자가 워낙 많은데 그들이 그 공권력과 협조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하지 않으니까라고 케빈 들레온 상원 의원이 그리고 뭐 발의자이기도 해요.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이 막 반대를 했지만 역부족이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강하니까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뭐 서명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오바마 케어를 무효화하는 것에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다시 또 지금 그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 좀 온건하죠. 그리고 예산국장이 아침에는 공화당에서 온건한 멤버 투스데이 그 멤버들을 만났고 투스데이 클럽 그리고 밤에는 하우스 프리덤 커커스 굉장히 강해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면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내놓은 안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해서 그 지난번에 그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폐지시키지 못한 이 두 그룹을 다 만났습니다. 결국은 그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어제 의논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지금은 그 오바마 케어 이후에는 어떤 암에 걸린 사람도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 조항을 없앤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바마 케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두 가지 조항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아직 그 오바마 케어도 끝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로버트 리 안 그 후보가 오늘 당선되고 6월 6일에 또 당선돼서 연방에 가면은 연방 하원 의원으로 가면 이 같은 안이 표결될 때 당연히 병력이 있는 사람도 보험회사에서 돈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보험회사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앞으로도 많이 벌을 것인데 커버를 해줘야지 됩니다. 하는 데에 투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에게나 미국 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슈이기도 하죠. 오늘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는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지금 백인 남자와 트럼프 대통령 많이 지지했었던 그룹이죠. 시골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한 35% 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데 매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백인 남자와 시골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데 그 비율이 백인 남자 49%, 시골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41%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사람도 지금 37%밖에 안 되네요. 지난주에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43%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것이고 뭐 갤럽이라든가 Investors Business Daily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서 조사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워낙에 부자니까 처음부터 약속했던 거 지키네요. 봉급을 기부하겠다 해서 1사분기의 봉급이 78,333달러 32센트인데 공원국에 기부하겠답니다. 내무부 예산 지금 백악관에서 내놓은 안에 따르면 12% 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깎았고 대통령이 이제 더 기부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노조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건축 노조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다가 대통령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해클링을 해서 경호원들에 의해서 지금 그 안내받아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말이 잠시 중단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후원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죠. 워싱턴입니다. Construction Workers Union 건축 노조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연설이겠죠. 지금 분위기 받쳐주느라고 계속 박수를 칩니다. Washington and Wall Street have done very, very well for themselves. Now it's your turn, and you're going to be also sharing the wealth.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이 항상 자신들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들이 많은 이득을 가졌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득을 나눠 가져야지 됩니다. 그런 얘기인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의 사위를 포함해서 재무장관, 상무장관, 교육부 장관 너무나 부자라서 도저히 그 돈을 다 합치면은 뭐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요즘은 미국도 은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뭐 프랑스의 어떤 황후가 뭐 빵이 없으면 뭐가 걱정이야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했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실버 스푼 금스푼을 그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그 재산을 지켜왔다면 뭔가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네 번 사설을 실는데 오늘 세 번째거든요. 일요일부터 오늘은 그 권위주의적인 비전이다 해서 전당대회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딜이 불공정하다, 관료주의, 나보다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다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 월스트리트도 뜯어 고치고 워싱턴도 뜯어 고칠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강요들 보면은 월스트리트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 장관도 엑소모빌 같은 회사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굉장히 위험한 권위주의적인 그 발상이 국제법까지 무시하면서 뭐 해왔던 여러 가지를 다 지금 무효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 시스템이라는 것이 법원, 언론, 연방정부, 의회가 다 함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본인에게 나쁜 판결 내리면 그 판사 무슨 소수인종 되면서 멕시칸이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이기고 나서도 뭐 불법 선거를 했다느니 하는 선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같은 그 발언을 하고 연방 각 부처의 예산을 최고 30%까지나 줄이고 언론에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정보국은 믿지 않고 그야말로 변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깨 부숴버리는 것 같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다고 오늘도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굉장히 그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지켜봐야지 된다 하는 그런 그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안 돼.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핵 협상 딜 잘못됐어 하는데 막상 또 이득을 취할 부분에서는 취하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현대자동차도 후원해 주시죠. 현대자동차가 현재는 그 팍스 텔레비전에 가장 인기 있는 그 빌 올라일리 팩터 그곳에 선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늘 하다가 뭐 잠시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좀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멀세디스 벤츠 중단했습니다. BMW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 올라일리가 그렇게 아주 그 인기 있고 한 그런 그 오피니언 리더이기는 하지만 뭐 여성과 성학대와 관련해서 성희롱 이런 것과 관련해서 1,300만 달러를 주고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온 뒤에 우리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여성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분들이다 하면서 광고를 말하자면 다 내린 거예요. 현대, BMW, 또 어디죠? 멀세디스 벤츠 그게 있고 보잉사는
60대의 비행기를 이란에 팔면은 한 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라니안 에어라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하는 것 보니까 일단 정부가 승인을 했답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러나 이제 재무부가 뭐 미국 자산 컨트롤국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서 재무부 안에 승인을 또 받아야지 되긴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선거할 때부터 계속 내가 정말 그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제 이슈에 있어서는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그동안은 오래 이란에 대해서 경제 그 어떤 그 제재를 했었던 것을 풀어주고 하는 이란은 그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하는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해놓은 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최근까지도 이런 것을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면서 사실은 이 같은 보잉이 비행기를 이란에 그 팔 수 있게 된 게 그 핵 협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행기 파는 것은 이제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보잉이 그 에어버스를 이란에 팔게 되면은 18,000개 정도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그 애타게 기다리는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코노믹 그 빅토리 has begun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조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차트를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오늘 내일은 아무래도 그 선거 내용을 전해드려서 다른 뉴스를 간추려 드리게 되는데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보도로 일본 대사가 다시 그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았다 해서 일본으로 소환됐다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다 모든 나라들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제가 신문으로는 그 미국판을 봤기 때문에 없었는데 항상 그래서 요즘은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웹사이트랑 같이 봐야지 돼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판이 있고 유럽판이 있고 아시아판이 있는데 아시아판 사설에 보니까 지금 그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그 대사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굉장히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사설에서요.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가 조금 달라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그 도쿄가 한국 사람들이 그 위안부 이런 문제 합의를 해놓고 뭐 왜 사과를 안 하느냐라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한국인들은 이해를 하지만 협상을 하고 그러는 것은 또 상식이 아니다. 나이 드신 분들 뭐 830만 달러죠. 보상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화났어요. 조금 830만 달러 수십 명에게 얼마 안 됩니다. 한 사람 인명값이 값으로 칠 수도 없지만 뽑기도 머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쨌든 간 것은 잘했다. 일본으로서는 일본에 군대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 문제 이런 것을 한국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같은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 뉴욕타임즈는 이제 다시 지형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그 소녀상 문제로 대사까지 소환한 것은 실수라고 얘기하는 지적이 있었다. 두 나라 관계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할 것은 해야지 그런 이 이슈별로 사안에 따라서 달리 다뤄야 된다 하는 게 뉴욕타임즈의 입장입니다. 이게 같은 뉴스도 미국 사람이 쓰는 것, 월스트리트저널 그 오피니언 보드 멤버들이 쓰는 것, 뉴욕타임스가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만큼 그 한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선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한 명 만들어야지 돼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따뜻한 뉴스 두 가지. 두 가지 아이템. 첫 번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노스 찰스톤이라는 곳에서 학생이 650명인데 참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래요. 그 학교에 KT 블럼퀴스트라는 선생님이 어떤 그
초등학교인데 학생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전거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만 사줄까 했는데 그럼 다른 학생들은 어떡하지 해서 GoFundMe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더니 그랬더니 3개월 만에 8만 달러가 거쳐서요. 주민들이 뿐만이 아니라 뭐 오스트랄리아에서 프랑스에서 헐리우드에서 다 기부를 해서 그리고 동네에 있는 Afford a Bike라는 이런 그 자전거 회사가 다 해서 지난주에 자전거 헬멧까지 쫙 딜리버리를 해줘서 어린이들이 꿈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혹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그 보시는 분들이라면 15페이지인가요? 거기에 그 At the Birth of A Movement라는 그림에 관한 아트 리뷰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진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보면은 제목 자체는 Young Woman with Peonies. 피오니 꽃을 꼽는 Young Woman인데 이 Young Woman이 블랙 피플입니다. 저는 이 그 아름다운 블랙 그 영워먼이 젊은 여성이 본인을 위해서 꽃을 꼽는다고 생각되지 않고 하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마치 예전에 뭐 르누아르 이런 사람이 다림질하는 하인을 그렸듯이 미국에 와서 굳은 일 많이 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34지구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모든 문의는 323-285-124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23-285-1246